안녕하세요. 현장 어떠니의 김인택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신호수 사망 사고입니다. 최근에 사망한 예로만 보면 2023년 9월 6일에 화성시에서 신호수가 덤프트럭 뒷바퀴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참 여러 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신호수는요, 기본적으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장비 자체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에 근로자가 협착돼서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인데요. 법에서는 유도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신호수가 정작 본인이 차량계 건설기계 또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접촉되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사고가 왜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책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법률 문제에서 민사, 형사 나눠서 어떤 점들이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고 관련해서 인터넷에 떠있는 사진을 한번 먼저 보시죠. 디귿자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장 출입구 표식이겠죠. 그리고 덤프트럭 바퀴 아래 보면 뭔가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요. 재해보고서에 따르면 1차적으로 세륜해서 덤프트럭이 앞으로 나갔어요. 근데 재해자분께서 뒷바퀴 흙이 덜 닦였다, 뒤로 한 번 더 와서 세륜을 한 번 더 하자 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 요청에 따라서 덤프트럭 기사가 후진을 하다가 재해자분을 보지 못하고 재해자분이 뒷바퀴에 협착돼서 사망하신 사고입니다. 자, 그럼 신호수 관련해서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시죠. 제38조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라.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그리고 작업계획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서 교육시켜라 라는 내용이 38조에 있죠. 차량계 건설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방법을 미리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작업 방법에 따라서 작업을 해라 라고 이제 보이겠죠. 40조를 보시면 200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에서는 신호 방법을 정해라 라고 돼 있어요. 200조 1항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근로자가 접촉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도자를 배치해라. 결국 38조와 40조를 종합해서 보면 차량계 건설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할 수가 있고, 유도자를 배치한 경우에는 유도자의 배치 방법도 작업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업계획서에 유도자 배치 방법, 작업 내용 등을 작업 계획을 하고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사건 사고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세륜 작업입니다. 신호수는 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륜 작업에는 바퀴에 흙이 제대로 떨궈졌는지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호수는 신호하고 이 덤프가 지나가고 할 때까지는 사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보통은 이 신호수한테 바퀴에 흙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작업 지시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호수가 뒤에 배치됐어도 바퀴에 흙이 있는지 보려면 앞으로 가야 되죠. 덤프트럭 기사가 신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현장에서는 이거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덤프트럭들이 대형이고 다른 건설기계도 대형의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접촉하면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이 어렵지만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겠죠. 시간이 걸리지만 해야 되는 일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신호수가 정지해라, 세륜기에 들어가라 라고 신호한 다음에 바퀴가 닦이는 동안 할 거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호수가 옆에 가서 물도 좀 뿌려주고 바퀴에 흙이 다 털려져 있는지 확인하고, 이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자, 우리 대법원 판례 한번 보시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및 그와 더불어 작업 중이어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될 수 없다.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는 전체 작업 상황을 보고 신호를 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근처 가서 같이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은
전체적인 걸 보고서 지휘를 하거나 신호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 지휘자나 유도자, 신호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호수는 신호만 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작업 상황을 보면서 신호만 해야지 가서 작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덤프 트럭이 하루에 50대, 100대가 들어오고 오늘 들어온 트럭이 내일 또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모아놓고 교육할 수도 없고 힘듭니다 라고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해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올 때 교육을 해요. 교육을 간단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겠죠. 만약에 바퀴 작업까지 같이 해야 된다면 신호수를 2명을 배치하고 앞뒤로 배치하는 거죠. 앞뒤 신호수 사이에는 무전기로 무전을 하고 앞에 사람이 신호수가 서 있으면 덤프 기계가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 가지 않겠죠. 뒤에 있는 신호수가 차량으로부터 다 빠져나온 다음에 뒤에 있는 신호수가 무전으로 앞에 있는 신호수한테 차량 전진해도 된다라고 신호를 하면 그때 앞에 있는 신호수가 신호를 해서 앞으로 내보낼 수는 있겠죠. 이러면 인건비가 더 들겠죠. 하지만 사람은 살릴 수 있겠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민사, 형사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형사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법조항에 있는 것만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은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는 건데 상상의 나래를 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를 갖다 대고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 법에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거 위반하면 처벌할 거야 라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죄형법정주의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현장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형사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어디에도 2명의 신호수를 배치하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민사적인 부분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오늘은 정말 많이 발생하는 신호수 협착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정말 어려운 현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조금 더 많은 조치를 해서 근로자분들이 사망하지 않도록 신호수분들이 사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신호가 명확히 확인된 이후에만 천천히 이동하셔서 근로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현장 어떠니의 김희택 변호사였습니다.